새벽 4시. 아직 도시가 잠들어 있을 시간에 저는 이미 암실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붉은 불빛 아래서 현상액 속에 담긴 필름을 들여다보면 천천히 떠오르는 누군가의 얼굴이 보이죠.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과거가 한 장 한 장 되살아납니다. 제 이름은 이정숙. 70살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저는 여전히 매일 아침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종로구 골목길, 빛과 그림자 사진관. 40년 동안 제 삶의 전부였던 곳이죠. 찰칵. 셔터를 누르는 순간에 그 소리가 좋았습니다. 시간을 잡아두는 것 같달까요? 하지만 요즘은 그 소리도 구닥다리라고 하더군요. 디지털 카메라는 소리도 없이 찍는다면서 말입니다. 어제 아들 민준이가 또 용돈 봉투를 두고 갔습니다. 늘 그렇듯 말없이 마치 의무를 다하는 것처럼 봉투를 열어보니 30만 원. 매달 같은 액수, 같은 봉투, 같은 무표정. 그 돈이 생활비가 아니라 동정처럼 느껴지는 건 왜일까요? 엄마는 이제 쉬셔도 되는데. 민준이가 문 앞에서 던진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쉰다는 게 뭘까요? 숨 쉬는 것도 멈추라는 건가요? 암실 한쪽에는 남편이 쓰던 의자가 그대로 있습니다. 10년 전 떠난 사람의 자리인데도 저는 아직 그 의자를 치우지 못했죠. 어쩌면 그 빈자리가 제게 위로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오늘따라 현상액 냄새가 더 진하게 느껴집니다. 초산 냄새가 코끝을 찌르는데 이상하게도 그게 편안하네요. 적어도 이 냄새는 변하지 않으니까요. 세상이 아무리 빨리 돌아가도 이 암실 속 시간만은 제가 정할 수 있으니까요. 아침 햇살이 사진관 창문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먼지가 날리는 게 보이더군요. 춤추듯이 빗줄기를 타고 올라가는 먼지들. 갑자기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여보, 먼지도 빛이 있어야 보이는 거야. 살아생전 그가 자주 하던 말이었죠. 보이지 않던 것들이 빛을 만나면 비로소 드러난다고. 사진도 그렇다고 했습니다. 어둠 속에 숨어 있던 이미지가 빛을 만나 태어나는 거라고. 오늘은 드디어 그의 유품을 정리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10년. 그만큼의 시간이 흘러야 겨우 그의 물건들을 만질 용기가 생겼죠. 다락방 계단을 올라가는데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한 발 한 발 오를 때마다 심장도 함께 쿵쿵거렸죠.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 아니, 무엇을 발견하고 싶지 않은 걸까? 낡은 트렁크가 구석에 있었습니다. 자물쇠는 이미 녹슬어 있었고 살짝 힘을 주니 뚝 하고 떨어져 나갔죠. 뚜껑을 열자 곰팡이 냄새와 함께 종이 뭉치들이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 두꺼운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수개개라고 쓰여 있더군요.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뜯는 순간 서류 몇 장이 바닥에 떨어졌죠. 등기부등본. 처음엔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그저 복잡한 도장과 숫자들이 빼곡한 종이로만 보였죠. 그런데 주소를 보니 이 사진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유자 란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고요. 8억 5천만 원? 숫자를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믿기지 않아서 다시 읽었죠. 그래도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사망보험금 증서. 수익자는 역시 저였고 금액은 2억 원이었습니다. 무릎에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먼지가 일어났지만
기침도 나오지 않았죠. 그저 멍하니 그 숫자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아들 학원비 내느라 제 점심은 김밥 한 줄로 때웠고 민준이 대학 등록금 마련하려고 새벽 시장에서 파트타임도 했죠.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어진 건 그때부터였습니다. 찬물에서 생선 손질하고 얼음 속에서 물건 고르고. 그런데 이 돈이 처음부터 있었다는 건가요? 눈물이 났습니다. 분한지, 서러운지, 원망스러운지 알 수 없는 눈물이었죠. 창문 밖에서 까치가 울었습니다. 까악. 마치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희생하고 아껴가며 살았는데 사실은 부자였다니.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을까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으려다가 멈췄습니다. 작은 메모가 하나 더 있었거든요. 정숙, 당신은 이제 당신을 위해 살아요. 미안했소. 글씨가 흐릿했습니다. 아마 병원에서 쓴 것 같았죠. 떨리는 손으로 쓴 게 분명했습니다. 한참을 그 메모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웃음이 터졌죠. 웃다가 또 울고 울다가 또 웃었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계단을 내려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사진관으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죠. 평소처럼 현상액을 준비하려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백발이 성성한 머리, 굽은 어깨, 70살 로파의 모습이었죠. 이 나이에 새로운 삶이라니 가능한 걸까요? 엄마, 저녁 뭐 해주실 거예요? 민준이 전화가 왔습니다. 늘 그렇듯 당연하다는 듯이 묻더군요. 습관처럼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손에는 여전히 그 서류들이 들려 있었죠. 아무거나요. 엄마가 해주시는 건 다 맛있으니까. 거짓말. 지난주에는 반찬이 싱겁다고 투덜댔으면서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젊은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활기차게 목적지가 분명한 듯이. 저도 저런 시절이 있었겠죠. 꿈이 있었고 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고. 서류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숫자는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10억 5천만 원. 갑자기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두근두근. 소녀처럼. 새벽 2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누워 있는데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만약에 이 돈으로. 아니야, 말도 안 돼. 이른에 무슨. 하지만 만약에. 침대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차가운 물을 한 잔 마시고 창밖을 내다봤죠. 도시는 여전히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잠들지 않는 도시, 나이가 들어도 쉬지 않는 도시, 나도 쉬고 싶지 않은데. 혼잣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며느리 수진이가 지난주에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님은 이제 손주나 봐주시면 되죠.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한다. 그래요. 제 인생도 제가 알아서 하면 안 될까요? 탁자 위에 펼쳐놓은 서류들을 다시 봤습니다. 등기부등본, 보험증서. 이건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죠. 이건 기회였습니다. 남편이 왜 이걸 숨겼는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 돈을 알았다면 전부 아들에게 줬을 테니까요.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 집 장만. 늘 그래왔듯이. 새벽 3시. 노트를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하고 싶은 것들이라고 제목을 적었죠.
제주도 한 달 살기, 그림 배우기, 춤추기, 막걸리 양조장 투어. 펜이 멈췄습니다. 하고 싶은 게 뭐였더라. 너무 오래 잊고 살아서 기억이 안 났습니다. 젊었을 때 꿈이 뭐였죠? 아, 맞다. 화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미술학원 다니던 20살의 저는 이중섭을 동경했죠. 제주도에서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남편한테 수없이 말했었습니다. 정수가 언젠가는 꼭 가자. 제주도. 그가 그렇게 대답했었죠. 언젠가. 그 언젠가는 결국 오지 않았지만 나를 위해 살기. 마침내 5번째를 적었습니다. 펜을 놓고 일어섰습니다. 거실로 나와 전화기를 들었죠. 부동산 중개소 번호를 찾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새벽이니 전화할 순 없지만 번호를 적어두고 싶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새벽 3시에 누가? 민준이었습니다. 엄마 안 주무세요? 불 켜져 있는 것 같아서. 아, 맞다. 민준이 집에서 여기가 보이긴 하죠. 응, 화장실 다녀왔어. 건강 조심하세요. 자꾸 새벽에 깨시면 안 좋아요. 걱정하는 척. 하지만 목소리엔 감정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조명을 껐습니다. 하지만 잠들지 않았죠.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아침 7시 부동산에 전화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리지 않는 게 신기했습니다. 네, 사진관 건물 매매 상담받고 싶은데요. 전화기 너머에서 컴퓨터 자판 소리가 들렸죠. 좋은 위치라며 시세가 한 9억은 될 것 같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등기부에 8억 5천에서 올랐나 봅니다. 오후 2시 부동산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젊은 직원이 반갑게 맞아주더군요. 어머님, 혹시 가족분들이랑 상의는 하셨어요? 아니요. 제 건물인데 왜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직원이 조금 놀란 듯 했지만 더 묻지는 않았죠. 서류를 검토하고 시세를 확인하고 계약 조건을 논의했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마치 평생 이런 거래를 해온 사람처럼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부동산을 나와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제출하러요. 2억이면 큰 돈이네요. 용도가 정해지셨나요? 네, 여행 갈 거예요. 아, 효도 관광 가시나 봐요? 아니요, 혼자 갈 거예요. 직원의 표정이 묘해졌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주도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다음 달 출발, 편도로요. 저녁, 민준이가 저녁 먹으러 왔습니다. 며느리와 손주들도 함께였죠. 엄마,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사진관 문이 닫혀 있던데. 그냥 은행 좀 다녀왔어.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식사하는 동안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다음 달에 시댁 제사 있잖아요. 음식 준비 좀 부탁드려요. 다음 달? 나 없는데. 숟가락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손주들만 밥을 먹는 소리가 들렸죠. 제주도 갈 거야. 한 달 정도. 민준이가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혼자요? 왜? 안 될 것 있어? 그날 밤 민준이가 다시 전화했습니다. 정말 제주도 갈 거냐고, 비용은 어떻게 할 거냐고, 내 돈인데 내가 쓰는 게 뭐가 문제냐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내일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겠죠?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습니다. 마치 20살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김포공항. 아침 일찍 나왔는데도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체크인 카운터로 갔죠. 20년 만에 타는 비행기였습니다. 마지막은 남편 장례식 때 고향 가던 길이었죠. 혼자 가시나 봐요? 옆자리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쯤 되어 보였죠. 네, 혼자요. 용감하시네요. 저는 딸이랑 같이 가는데도 떨려요. 용감하다. 그 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가자 햇빛이 눈부시게 쏟아졌죠.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너무나 푸르렀습니다. 제주도가 가까워질수록 바다색이 달라졌습니다. 진한 남색에서 에메랄드 빛으로 평생 흑백 사진만 찍던 제 눈에 이런 색깔들이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공항을 나서자 따뜻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서울과는 다른 공기, 짭짤한 바다 냄새가 섞여 있었죠. 렌터카 대신 버스를 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내다봤죠. 돌담, 감귤밭, 한라산. TV에서만 보던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숙소는 서귀포의 작은 게스트하우스였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2층 방. 발코니에 나가니 파도 소리가 들렸죠. 와, 나도 모르게 감탄이 나왔습니다. 70년 인생에 이런 풍경을 제대로 본 게 몇 번이나 될까요? 짐을 풀고 동네를 걸었습니다. 올레길이라는 표지판을 따라 걸었죠. 처음엔 숨이 찼지만 천천히 걸으니 괜찮았습니다. 길가에 야생화가 피어 있었습니다. 이름 모를 노란 꽃, 보라색 꽃. 카메라를 꺼내 사진을 찍었죠. 컬러 필름으로. 어머, 사진 찍으세요?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돌아보니 제 또래의 할머니였죠. 네, 꽃이 예뻐서요. 아이고, 필름 카메라네요. 요즘 보기 드문데. 평생 이걸로 찍었어요. 그 할머니는 제주도에서 20년째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서울에서 은퇴하고 내려왔다고요. 후회 안 하세요? 후회요? 천만에요. 진작 올 걸 그랬어요. 그녀의 얼굴이 정말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저녁은 혼자 먹었습니다. 갈치조림. 서울에서는 비싸서 먹기 힘든 음식이었죠. 반찬으로 나온 것들도 하나하나 정성스러웠습니다.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혼자 오셨어요? 네. 잘하셨어요. 제주도는 혼자 와야 제대로 볼 수 있어요. 밤이 되자 별이 쏟아졌습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던 별들. 발코니에 의자를 놓고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엄마, 잘 도착했어요? 응. 숙소는 괜찮아요? 응, 좋아. 언제 올 거예요? 한 달 후. 엄마. 민준아, 나 별 보고 있어. 끊을게. 전화를 끊고 다시 하늘을 봤습니다. 북두칠성이 보였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알려주셨던 별자리. 그때 이후로 처음 제대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은 미술학원에 등록하러 갈 예정입니다. 제주시의 시니어를 위한 미술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른에 다시 시작하는 그림. 늦었을까요? 아니에요. 저 별들도 몇억 년 전의 빛이 이제야 도착한 거잖아요. 늦은 게 아니라 딱 맞는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제주 생활 일주일째. 미술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시니어 아트 클래스라는 프로그램이었죠. 수강생은 모두 12명, 6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온 이정숙입니다. 자기소개를 하자 다들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어머, 서울에서 그림 배우러 제주까지 오셨어요? 옆자리 할머니가 놀라워했습니다. 김영희 씨, 72세. 제주 토박이었죠. 그림이 그리고 싶어서요. 50년 만에 다시 붓을 잡았어요. 선생님은 젊은 여자였습니다. 30대쯤 되어 보였죠. 오늘은 자유주제로 그려보세요. 마음속에 있는 걸 그대로. 백지 앞에 앉으니 막막했습니다. 뭘 그려야 할까? 창밖을 봤습니다. 한라산이 보였죠. 구름에 살짝 가려진 정상. 연필을 들었습니다. 처음엔 손이 떨렸지만 조금씩 손이 기억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20살 때 그렸던 것처럼 2시간이 순식간에 지났습니다. 정숙 씨, 그림 좀 볼까요?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제 그림을 보더니 눈이 커졌죠. 와, 기초가 탄탄하시네요. 전에 배우셨어요? 젊을 때 잠깐. 재능이 있으세요. 계속하시면 전시회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시회라니. 꿈도 못 꿀 일이었죠. 수업이 끝나고 영희 씨가 제안했습니다. 우리 차 한잔 할까요? 근처에 좋은 찻집이 있어요. 감귤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희 씨는 5년 전 남편을 잃고 그림을 시작했다고 했죠. 처음엔 그냥 시간을 때우려고 했어요. 근데 그림을 그리다 보니 살아있다는 걸 느끼더라고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붓을 잡으니까 잊고 있던 제가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날부터 영희 씨와 친구가 됐습니다. 매일 아침 올레길을 같이 걸었죠. 영희 씨는 제주의 모든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용눈이오름이에요. 일출 보기 좋은 곳이죠. 저기는 선녀탕. 옛날에 선녀들이 목욕했다는 전설이 있어요. 하루는 영희 씨 집에 초대받았습니다. 바닷가 근처 작은 집이었죠. 마당에는 텃밭이 있었고 갖가지 채소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데 이렇게 가꾸기 힘들지 않아요? 힘들긴요. 이게 낙이에요. 매일 물 주고 자라는 거 보고. 영애 씨가 직접 기른 상추로 쌈을 싸주었습니다. 된장은 직접 담근 거라고 했죠. 서울 가면 이런 맛 못 보실 거예요. 그럼 안 가면 되죠.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는데 영희 씨가 진지하게 쳐다봤습니다. 정숙 씨, 진짜 제주에 눌러 앉으시는 거 어때요? 에이, 그게 어디. 뭐가 어때요? 집도 있고, 친구도 있고, 서울에 꼭 가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 말에 답을 못했습니다. 정말로, 서울에 꼭 돌아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날 밤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와 일기를 썼습니다. 제주 생활 일주일. 50년 만에 다시 그림을 그렸다. 영이라는 친구도 생겼다. 매일 바다를 보고 산을 보고 별을 본다. 이상하다. 70살에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든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죠. 엄마, 잘 지내요? 응. 혼자 심심하지 않아요? 아니, 친구도 생겼어. 친구요? 민준이 놀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친구. 같이 그림도 그리고 차도 마시고. 엄마가 친구를
왜 그렇게 놀라는 걸까요? 저도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사람인데. 아, 맞다. 서울에서는 친구가 없었죠. 아들 키우느라, 가게 하느라, 살림하느라. 친구를 만날 시간도, 마음의 여유도 없었으니까. 민준아. 네. 엄마도 사람이야. 네. 그냥. 엄마도 친구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칠흑 같은 바다 위로 달빛이 길게 누워 있었습니다. 은빛길. 저 길을 따라가면 어디로 갈까요? 어디든 좋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야 제 발로 걷기 시작했으니까요. 서울, 민준의 집. 크리스마스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준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죠. 평생 당연하게 여겼던 엄마의 크리스마스 만찬. 갈비찜, 잡채, 각종 전, 떡국. 아무 생각 없이 받아먹기만 했던 그 음식들이 이제야 그리워졌습니다. 여보, 크리스마스 음식 뭐 할까? 수진이 물었습니다. 몰라. 그냥 시켜 먹을까? 애들이 할머니 음식 먹고 싶다고 하는데. 민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칠 전 호기심에 엄마의 사진관에 다시 갔었습니다. 이번엔 더 자세히 둘러봤죠. 암실 서랍에서 낡은 앨범을 발견했습니다. 엄마가 젊었을 때 찍은 사진들이었죠. 20살의 엄마. 미술학원 앞에서 찍은 사진. 웃고 있는 얼굴이 너무나 밝았습니다. 그 옆에는 스케치북도 있었습니다. 대생, 수채화, 유화 습작들. 엄마에게 이런 재능이 있었다니. 또 다른 서랍에서는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읽어보니 가슴이 먹먹해졌죠. 1985년 12월 24일. 민준이가 친구들과 놀러 갔다. 크리스마스인데. 종일 음식을 했는데 아무도 없다. 텅 빈 식탁이 너무 쓸쓸하다. 1995년 7월 15일. 오늘도 민준이는 엄마 밥이 맛없다고 했다. 새벽부터 일어나 만들었는데 내가 정말 요리를 못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엄마가 싫은 걸까? 2010년 5월 8일. 어버이날. 민준이가 용돈 봉투를 두고 갔다. 고맙다는 말도 없이. 카네이션 한 송이가 그리웠다. 민주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더 읽을 용기가 없었죠. 회사에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자꾸 엄마 생각이 났죠. 아니, 정확히는 엄마를 이정숙이라는 한 인간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는 자각이 들었습니다. 김 과장님, 괜찮으세요? 부하 직원이 물었습니다. 괜찮아. 잠깐 다른 생각을. 점심시간 민주는 혼자 식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치찌개를 시켰는데 맛이 없었습니다. 엄마가 끓여주던 김치찌개와는 달랐죠. 엄마 밥이 맛없다고 했었는데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맛없던 게 아니라 당연하게 여겼던 거였구나. 공기처럼 늘 있을 거라고 믿었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꽃집에 들렀습니다. 카네이션 있나요? 지금은 시즌이 아니라서요. 다른 꽃은 어떠세요? 아니요, 됐습니다. 때늦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뭐해? 그림 그리고 있었어. 그림? 진짜로? 응. 오늘 바다 그렸는데 선생님이 잘 그렸대. 엄마 목소리가 들떴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엄마, 혹시 서울로 돌아올 생각 없어?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엄마가 보고 싶어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아, 엄마를 정말 보고 싶은 거야? 아니면 엄마가 해주는 게 필요한 거야?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민주는 대답할 수 없었죠. 생각해봐. 엄마가 정말 그리운지, 엄마의 손길이 그리운지.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주는 밤새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그리운가? 엄마의 손길이 그리운가? 정직하게 답하자면 둘 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알았습니다. 엄마도 자신의 삶을 살 권리가 있다는 걸, 이른이 됐어도 여전히 꿈을 꿀 수 있다는 걸. 크리스마스 이브, 제주도는 따뜻한 겨울이었습니다. 서울처럼 칼바람이 불지 않았죠. 영애 씨 집에서 파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술 클래스 친구들이 모두 모이기로 한 날이었죠. 정숙 씨, 김밥 좀 도와줄래요? 그럼요. 다 같이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김밥, 잡채, 전, 떡국. 공교롭게도 제가 서울에서 매년 만들던 메뉴들이었죠. 하지만 기분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의무가 아닌 즐거움으로 만드는 음식. 혼자가 아닌 함께 만드는 음식. 어머, 정숙 씨 전 부치는 솜씨가 예술이네. 박정자 할머니가 감탄했습니다. 78세, 우리 반에서 최고령이었죠. 40년 넘게 붙였으니까요. 40년을 붙여도 저처럼 못 붙이는 사람도 있어요. 다들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죠. 진심으로. 저녁 7시 다 같이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막걸리 잔을 들어 건배했습니다. 올해는 특별해요. 서울에서 정숙 씨가 와주셔서. 영애 씨가 말했습니다. 정숙 씨 덕분에 우리 반이 더 활기차졌어요.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서울에서는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으니까요. 늘 당연한 존재, 있어도 없어도 모르는 존재였는데, 저야말로 고마워요. 이렇게 따뜻하게 받아주셔서. 무슨 소리, 우리가 이제 가족이잖아요. 정자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가족, 피를 나누지 않아도 가족이 될 수 있구나. 밤 10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죠. 잠시 망설이다가 밖으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 너도. 엄마, 미안해요. 갑작스러운 사과에 놀랐습니다. 뭐가? 그동안 엄마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엄마도 한 사람인데 꿈이 있고 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그린 그림 봤어요. 사진관에서. 정말 잘 그리셨더라고요. 왜 그만뒀어요? 너를 키워야 했으니까. 미안해요. 미안할 거 없어.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어. 엄마, 이제부터라도 엄마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제가 응원할게요. 눈물이 났습니다. 늦었지만 아들이 깨달아 준 것만으로도 고마웠습니다. 고마워, 민준아. 엄마도.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은 것 같았죠. 아들의 이해와 인정이라는 가장 큰 선물을. 집으로 들어가니 친구들이 캐럴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 같이 불러요. 영애 씨가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오래된 캐럴이었지만 오늘따라 특별하게 들렸습니다. 70살의 크리스마스 이브. 생애 가장 따뜻한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제주에서 맞는 첫 새해. 성산 일출봉에서 일출을 봤죠. 영애 씨와 함께였습니다. 새해 소원 빌었어요? 네. 올해도 건강하게 그림 그리는 거요. 소박하네요. 소박한 게 좋아요. 이제는 1월 중순 미술 선생님이 제안을 했습니다. 정숙 씨, 2월에 카페에서 전시회를 해보는 게 어때요? 저요? 아직 실력이 충분해요. 제주 풍경을 그린 작품들이 정말 좋아요. 특히 바다 그림들.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영애 씨가 등을 떠밀었죠. 해보세요. 인생에 이런 기회가 또 올까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이정숙의 제주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한 달 동안 미친 듯이 그렸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일출을 그리고 낮에는 오름을 그리고 저녁에는 노을을 그렸죠. 손가락이 아팠지만 행복했습니다. 50년 만에 되찾은 열정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저 수진이에요.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님이 안 계시니까 애들이 너무 할머니를 찾아요. 그래. 그리고 민준이도 많이 달라졌어요. 집안일도 도와주고 요리도 배우려고 하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잘 됐네. 어머님, 언제 돌아오실 거예요? 글쎄, 아직은 잘 모르겠어. 혹시 저희가 제주로 가면 만나주실 수 있을까요?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찾아오겠다니. 2월에 내 전시회가 있어. 그때 오면 어떨까? 전시회요? 어머님이 응. 그림 전시회. 며느리의 놀라움이 전화기 너머로도 느껴졌습니다.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진관 건물이 팔렸다고. 잔금을 치르면 된다고.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40년의 추억이 담긴 곳이 남의 손에 넘어간다니.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과거는 과거고 이제는 미래를 살아야 하니까. 그 돈으로 제주의 작은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영애 씨네 집 근처에 괜찮은 매물이 나왔다고 했죠. 바다 보이는 집이에요. 작지만 혼자 살기엔 충분해요. 집을 보러 갔습니다. 정말 작았습니다. 방 2개, 거실 하나, 부엌 하나. 하지만 창밖으로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죠. 제 집이 바로 옆이니까 뭐 필요하면 언제든 오세요. 영애 씨가 말했습니다. 그 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 집으로 할게요. 인생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집을 갖게 됐습니다. 남편 명의도 아닌, 아들 명의도 아닌, 오로지 이정숙 명의의 집. 밤에 민준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준아, 엄마 제주에 집 샀어. 네. 집을요? 응. 작은 집. 나 혼자 살 집.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럼 서울로 안 돌아오시는 거예요? 가끔은 가겠지. 하지만 이제 여기가 내 집이야. 엄마. 민준아, 엄마가 행복해하는 거 싫어?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럼 축하해줘. 이른에 처음으로 내 집을 갖게 됐어. 또 침묵. 축하해요, 엄마. 고마워. 2월에 전시회 보러 갈게요. 온 가족이 다 같이. 그래,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새 집 열쇠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작고 낡은 열쇠. 하지만 제게는 자유의 열쇠였습니다. 70년 만에 찾은 제 공간의 열쇠. 2월 15일. 전시의 날. 제주시 바닷가 카페 파도 소리. 제 그림 20점이 벽에 걸렸습니다. 성산 일출봉의 아침. 서귀포 바다. 한라산 설경. 올레길의 봄. 모두 제주에서의 2달 동안 그린 그림들이었죠. 정숙 씨, 긴장되죠? 영애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네, 떨려요. 사람들이 안 오면 어떡하죠? 올 거예요. 벌써 예약이 많대요. 오전 10시. 전시회가 시작됐습니다. 놀랍게도 사람들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동네 사람들, 관광객들, 그리고 엄마, 민준이었습니다. 수진, 손주들과 함께 온 겁니다. 왔구나. 민준이 절 꼭 안았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성인이 된 후로 아들이 절 아는 건 엄마 그림 정말 멋져요. 그래? 네. 특히 저 바다 그림. 엄마가 그린 거 맞아요? 그럼 내가 그렸지. 손주들이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가 화가님이에요? 그래, 할머니가 화가가 됐어. 손녀가 제 치마를 잡고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서울 안 와요? 가끔은 갈게. 하지만 할머니 집은 여기야. 그럼 우리가 자주 올게요. 그래, 언제든 와. 수진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멋지세요. 고마워요. 저희가 몰랐어요. 어머님이 이런 재능이 있으신 줄. 나도 몰랐어요. 이 나이에 다시 발견했네요. 전시회는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림 2점이 팔리기도 했죠. 생전 처음 그림을 팔아본 겁니다. 정숙 씨, 축하해요. 이제 진짜 화가네요. 미술 선생님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저녁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제주 흑돼지 구이. 손주들이 맛있다고 난리였죠. 엄마, 행복해 보여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응, 행복해. 다행이에요. 엄마가 행복한 게 저도 좋아요. 민준아. 네. 엄마가 미안해. 왜요? 너한테 너무 기대했어. 내 삶을 내가 책임져 주길 바랐어. 그건 내 몫이 아닌데. 엄마, 이제 각자의 삶을 살자.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그래도 우리는 가족이니까.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가족들이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했죠. 엄마, 다음 달에 또 올게요. 그래, 언제든 와. 엄마도 가끔 서울 오세요. 이제 엄마 방을 제대로 꾸며 놓을게요. 그럴까? 비행기가 떠나는 걸 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눈물이 났을 텐데 오늘은 담담했습니다. 이별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영희 씨를 만났습니다. 가족들 갔어요? 네, 방금 떠났어요. 아쉽겠네요. 아니에요. 또 만날 거니까요. 맞아요. 이제 우리가 있잖아요. 그래요. 이제 저에겐 새로운 가족이 있습니다. 제주의 친구들, 그림 동료들, 이웃들, 집에 도착했습니다. 제 이름이 쓰인 문패를 보며 미소 지었죠. 이정숙의 집. 거실에 들어가 그림을 걸었습니다. 전시회에서 안 팔린 그림들. 이제 제 집을 장식할 그림들이죠.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주황색,
분홍색, 보라색. 내일 저 노을을 그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이정숙 작가님. 제주 갤러리인데요. 혹시 다음 달에 그룹전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작가님. 처음 듣는 호칭이었습니다. 네, 참여하고 싶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세한 건 다음 주에 뵙고 말씀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죠. 70살. 누군가는 끝이라고 하는 나이. 하지만 저에겐 시작입니다. 이정숙이 아닌 작가 이정숙으로. 엄마가 아닌 한 사람으로. 이 도시의 숲에서, 아니 이 섬에서 저는 이제야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늦었다고요? 아니에요. 가장 아름다운 꽃은 가장 늦게 피니까요. 제 이름은 이정숙. 70살에 시작한 제 진짜 인생 이야기는 이제부터입니다.